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일 우리 시장은 휴장이고요. 다른 시장은 뭐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음, 일단은 이 고용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 마감 이후 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고, 향후 전망과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우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상승이 좀 나왔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OECD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인세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작용이 좀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최근에 미국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큰 폭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을 지금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상황을 보게 되면, 부채한도 협상에 임시 타결이 있었죠. 12월 3일까지 일단 연장이 됐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요. 기본적으로 31일 날 인프라법 표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이 인프라법에는 1.2조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5조의 사회지출 법안까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요거의 증세까지 이제 물론 31일은 아닙니다만 증세까지 요렇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내용들이 요렇게 지금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 하지 마라. 그다음 요거 너무 많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난 수준인데 역대급 수준인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당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요거 그거 하면서 이것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기업 죽으란 얘기 아니냐. 안 된다.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은 증세와 3.5조의 사회지출 법안 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반대한다고 그동안 부채한도 협상을 계속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공화당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예산안 조정권이 있잖아요. 그 일명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 민주당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거 사용해서 이거 통과시켜라. 부채한도 협상 요거 통과시켜라. 요거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쉽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요걸로 통과를 시키면 요거 바로 이것까지 이제 패스트 트랙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바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18일 기준으로, 이게, 미국이 셧다운 우려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 시장이 그걸 반영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그 부분을 그대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3일까지만 연장을 해주는 이제 상향시켜서 연장을 했습니다. 상향시켜서 연장을 해줬는데 민주당 원하는 대로 상향을 시켜서 해줬는데 12월 3일까지니까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로 이제 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11월 중하순 넘어가게 되면 또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부분,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까지 민주당 니네 자체적으로 요거, 패스트 트랙 띄워가지고 합의 봐가지고 패스트 트랙 띄워가지고 통과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증세와 1.2조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핵심은 이 증세와 3.5조의 사회 지출 법안입니다. 요거를 이제 최대한 깎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3.5조 계속 주장을 하다가 1.9조에서 2.2조 정도까지 낮출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요렇게 제안을 다시 했잖아요. 기존의 3.5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조 맨친 의원이 나는 1.5조 위에서는 절대 도장 찍어줄 생각 없어 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1.9조에서 2.2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뭐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조금 줄어든 합의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조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얘를 지금 패스트트랙 띄워가지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 반대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였는데,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 높여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진행되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깎일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깎였어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 크게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조금 더 깎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증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민주당 쪽에서, 정부 쪽에서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이제 이 금년 말까지죠.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의 양보가 좀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이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거는 10월 31일까지 인프라 법안 표결이 예상돼 있었고 통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면 하고 있었던 생각, 제 전망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2달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인프라 법안도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난주에 있었고, 여기서 화상이긴 하지만 정상회담, 금년 내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동안 거의 이 냉전 상태로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문디 반상회를 한번 해본다라는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 그 부분이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됐는데, 뭐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 관계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만 문제도 지금 최근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이 뭐 대만 문제든 아니면 지금 이 최근 면화 가격의 급등도, 뭐 역대급 급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쪽의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미국이 그쪽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양보를 좀 한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할 가능성. 지금 보면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작년 1월이죠. 있었던 합의, 이 1차 미중 무역 합의를 중국이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해야 될 양만큼 수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더 양보할, 아마 경제적인 양보를 좀 더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민주당 정부잖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문디 반상회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노이즈가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10월 중순 정도 선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얘는 일단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재료죠. 이거 뭐 1, 2년 지금 끌어왔던 재료도 아니고,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뿐이지 이제 팬데믹 쪽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얘기를 하는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장중 아마 이 중간중간 노이즈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거고, 노이즈가 꼭 안 좋은 쪽의 노이즈가 아니라 한 번은 또 좋았다라고 해서 시장 반응 좋게 반응했다가 또 가능성이 조금 약해진다 이래 가지고 또 한 번 또 떨어졌다, 이런 식의 노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 일단 이 정은경 청장이 지난주에 11월 9일 날짜는 일단 얘기를 한 상태죠. 10월 말 정도, 10월 25일 정도 얘기했나요?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건은 만족을 한다. 그 상황에서 항체 형성이 되려고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되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 백신을 맞았는데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이 남았는데 요번 주까지죠. 지난주에 맞았네요. 맞았는데 요번 주 금요일 정도 돼야 저도 이제 완전히 그 항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는데, 이제 그 2주의 기간까지 포함을 시키면 11월 9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그와 함께 먹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추가 구매를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다. 서로 지금 이 협상을 하고 있다. 요런 얘기들까지 지난주에 나온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뭐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관련주들,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 종목들, 지난주 한 주 조금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보고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장 끝나고 나왔죠. 일단 이 고용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일단 민간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 고용이 아니라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뭐 쇼크도 상당한 쇼크였죠. 쇼크였고, 시간당 임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컨센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고용 지수는 쇼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컨센에 부합되게 나오면서 상승되게 나왔고요. 일단 실업률 자체도 컨센에 부합하거나 컨센보다 조금 좋았죠.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정도였는데, 사실은 고용지수가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중요했는데 엄청난 쇼크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초반에 반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많이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교육 쪽, 아직까지 이제 이 대면 하는 쪽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쪽에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 쪽에서 고용, 예를 들면 이 정부 지출이 지금 9월 초 이후부터 이 추가 현금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중단되고 나서 정부에서 지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고용했었던 고용자 수들이 대부분 다 실업자로 다 넘어왔잖아요. 고용이 이제 이 부족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상당히 견조했는데 정부 부분에서 줄어들어서 고용 지표가 이 고용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온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간 고용 쪽은 아주 견조하다, 이라는 이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도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이 미국 시장은 좋지 않은 쪽으로 반응을 좀 했었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1월 테이퍼링 공식화는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 문제죠. 속도 문제. 테이퍼링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시장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공식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뭐 그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한다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많은 양으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느냐.
테이퍼링이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달 지표도 일단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달 이제 FOMC가 이제 일찍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뭐 지표들을 못 보고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속도 문제를 이후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지표라든지 월말에 나오게 될 지표들을 보면서 속도에 대한 이제 이 정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속도도 제법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가 OECD 쪽에서 15% 최저 법인세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동안 이제 130개 국가, 이건 뭐 기존에 계속 나왔던 7월 달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130개 국가 정도에서 기존에 합의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한 9개 국가 정도가 합의가 안 됐는데, 특히 이제 조세 회피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일랜드 쪽에서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있어요. 이게 합의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별로 좋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별로 좋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EU 쪽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 각 국가들이 일단 큰 틀에서 합의는 했습니다만, 국내법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2023년까지 이게 다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원칙적인 합의는 나오되 계속해서 질질질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시장에 한 번씩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본다. 왜? 이거 실제 시행 2023년도 안 될 걸로 봅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각 국가 의회 이 통과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2023년까지는요. 아마 계속 딜레이 되겠죠. 딜레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통과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딜레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길었잖아요. 일주일 정도 길었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그동안 국경절 기간 동안 소비 금액이 기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중국 쪽도 소비 둔화가 조금 잡히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역시 아니었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악재라고 하는 부분, 악재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구간에서 악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지난주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최근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신용 반대 매매, 그러니까 지난주 거의 매일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반대 매매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뭐 일일 신용 반대 매매가 지금 300억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신용 반대 매매가 지금 지난주에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한 번 정도의 신용 반대 매매, 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바닥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이 시각입니다. 그렇게 일단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사로 나오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쓰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뭐 지금 200억을 넘어서고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6일이었나? 그날 나왔던 부분 얘기가 280억 정도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300억을 넘기는 그 이후로 상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작년 3월 19일 날 우리 쇼크를 한번 받았을 때 그때가 한 260억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금액이 훨씬 크다.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겁을 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제 기자분들도 이게 자꾸 이제 이 한쪽으로 뭔가의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상황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쪽으로 기사가 자꾸 나와서 안 좋을 땐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뭐 괜찮을 때는 계속 좋은 기사들이, 무조건 좋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때 팬데믹 이전이죠. 팬데믹 이전에 우리 시장의 예수금이 보통 한 25조 전후였어요. 25조 전후쯤 됐었고요. 이때 신용 금액이 한 10조 전후쯤 됐습니다. 한 뭐 7조, 8조, 많았을 때 10조, 11조, 12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한 번씩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예수금이 70조입니다. 70조입니다. 70조. 지금 신용이 24조 정도 되잖아요. 규모가 커졌잖아요. 초등학교 때의 씀씀이와 대학생들의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금액도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것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금액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지금 이 신용 반대 매매, 그러니까 신용 금액이 큰 건 맞습니다. 큰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막 진짜 역대급으로 우리 뭐 작년 3월 이때와 비교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주 한 번 정도 이런 상황들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정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 구간 정도로 접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게 될 얘기들은 3.5조의 인프라 법안과 1.2조의, 그러니까 3.5조의 사회지출 법안과 1.2조의 인프라 법안, 요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이냐, 이거 10월 31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일단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딜레이 될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은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던 그 심리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 당분간은 해소가 된 상태.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다음부터는 요걸 봐야 될 것이다. 물론 요거의 증세까지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실적 시즌 이제 들어왔죠. 지난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을 가지고도 좋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3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괜찮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피크 아웃 우려입니다. 피크 아웃 우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죠. 최근에 7, 8, 9 넘어오면서 물가지수 계속해서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자꾸 둔화됐었거든요. 만약 이번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둔화가 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테이퍼링의 속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런 지금 좋지 않았던 흐름을 얘가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번 주 핵심 지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다. 일단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부분은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밝혀진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뭐 매번 의사로 공개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줄 한 줄에 행간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9월 소매 판매 이게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금토가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우리도 지금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그 흐름은 아니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론 한동안 올랐습니다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조금 맞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했는데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11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도 선제적으로 했어요. 미국보다 한 달 먼저 했거든요. 그 부분 놓고 따진다면 이번 달 할 가능성도 일단 충분히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적인 바람은 11월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생각이고요. 10월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10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기는 해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달에 하기를 조금 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국채금리. 일단 이 부분이 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요것과 관련이 있고 소비자 물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환율과 국채금리가 외국인 수급을 결정할 것이고 지난주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1조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방향성을 갖고 막 그전에 8월 달에 매도하던 그 매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방향성을 갖고 우리나라 파는 외국인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의 모습을 보면 눈치 보기 상당히 많이 있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퍼밸류 자체로 놓고 보면요.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지금 현재 20.5배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다가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0배예요. 10배. 미국의 5년 평균 이 밸류가 18.3배입니다. 18.3배. 주가 수익 비율이요. 10년 평균은 16.4배고요. 그러니까 미국 아직까지 좀 높은 상태이긴 해요. 높은 상태이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10배까지 내려왔잖아요. 뭐 사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물론 우리 이 박스피 10년간 박스피였을 시절에는 우리 10배만큼 인정 못 받았죠. 사실은 못 받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지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스피 10년간의 박스피를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넘어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다시 7배 8배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밸류 자체로 놓고 보면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어떤 뭐 악재라든지 돌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죠.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의 바닥 구간 정도가 지금 구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지켜봐야 될 변수이겠고요. 역시. 자, 넘어가서 이번 주 지수 박스를 보면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2900에서 3050 정도까지 일단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 초반에 일시적으로 2900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한 번 더 털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은 지켜내지 않을까. 이거 일시적인 이탈은 있다 하더라도 지켜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만약 2,900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회복을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3,000 지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못 지켰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00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이탈을 할 수 있는데 이탈한 이후에 바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 바로 복귀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레벨 정도 내려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900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은 있는데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회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한 2,800까지도 지금 밀릴 수 있어요. 뭐 이번 주가 아니라 계속 이제 질질질 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까지 내려온다는 건 사실 각 다른 경제적인 지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 지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900 정도는 결국은 지켜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900에서 한 980 정도 라인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국채금리. 이거 계속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는 속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1.6을 돌파한 상태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얘도 사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단까지 오긴 왔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될 걸로 지금 이번 주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공급망 이슈 문제도 있고 뭐 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조금 이 컨센 정도에 부합하거나 컨센보다 좀 낮아지면서 상승폭을 둔화시킬, 상승률을 기울기를 이렇게 둔화시킬,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둔화시킬 정도, 이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 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지표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지금 해결을 못 해줬잖아요. 못 해줬기 때문에 다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만기일 우리나라 금통위, 요번 주 지난주에 비하면 크기는 작습니다만 내용은 몇 개가 있어요. 관심 섹터는 리오프닝 섹터, 금융 섹터, 실적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 8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법 긴 기간, 지금 8, 9, 10 지금 석 달째인데 되게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좀 지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어려움, 힘든 구간이 처음이실 테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파도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파도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았던 구간이 있으면 안 좋았던 구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구간을 흘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구간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시면 금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에 살짝 좋았지 그 뒤부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고, 8월 이후부터는 좀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인데 아마 이 구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화될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아마 뭐 몇 년 정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그때는 좋았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 썼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렇게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 나오면서 지수 유지할 만큼 유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은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었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 박스 피었으니까 그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구간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물론 아직 불확실성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망 이슈가 이제 거기에서 좀 크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중국의 전력난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정도는 중국 전력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정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공급망 이슈는 사실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이 지금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구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거의 이제 이 터널의 끄트머리에서 쫙 끝에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흐름 상황 정도는 나오고 있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겁내시거나 이렇게 이 하루하루 매일 주식시장을 보면 일희일비 하잖아요. 조울증 환자처럼 막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상황 어느 순간에는 지나가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괜찮은 섹터와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밀리는 부분 감내하시는 게 오히려 제 경험상 놓고 봤었을 때 계속 갈아타기 계속 원금이 녹습니다. 그거보다는 나중에 지금은 좀 눌려 있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순간 되면 괜찮은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오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잘 어려운 구간 현명하게 대처하셔가지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끝나죠?